제14장 수잔 풀처 자매 선교사. 실화를 사례 연구한 것으로 풀처 자매는 우리 와드 회원들에게 영감을 심어주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은 그녀가 가르칠 여러 사람을 찾게 되었다. 나는 풀처 자매가 했던 내용을 일지에 세심하게 기록해 두었다. 수잔 풀처 힐은 켄터키주 루이빌 인근에 살고 있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교회 홍보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한 사례로 이 내용을 적어 두었는데 선교 책임자들이 사례 연구 자료로 이 내용을 활용하길 바란다. 수잔 풀처 자매는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스테이크의 그린필드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아 다음 이동 지역에 대해 알고는 털썩 주저앉았다. 이럴 수는 없어. 나를 케임브리지로 보내다니. 거기에서는 아무도 침례를 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녀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여기서는 지금 모든 게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데. 도널드슨 회장님은 왜 이렇게 좋은 상황을 끝내려고 하시는 걸까? 실제로 풀처 자매와 올슨 자매는 어려움을 겪던 그린필드 지부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들이 봉사하는 동안 1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 2년간의 침례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였다. 그리고 그중 7명은 회원들의 소개였다. 올슨 자매가 풀처 자매를 다독였다. 어쩌면 회장님은 자매님이 그 와드가 좀 더 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죠. 자매님이 잘 해내시리라 확신해요. 그린필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리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선교부에서 성공을 거두던 곳은 아니었잖아요. 풀처 자매는 올슨 자매와 함께 9월 8일 목요일 그린필드 집회소를 떠나기 위해 차에 오를 때 목이 메는 듯했다. 상호 부조의 자매들이 풀처 자매에게 작별을 고하는 아침 식사를 막 대접한 후였다. 상호 부조의 자매들은 연대순으로 그린필드의 역사가 담긴 책도 같이 주었다. 그 책에는 또한 지부의 모든 자매가 서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도로를 타고 벨몬트에 있는 선교부 사무실로 2시간 정도 운전해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해 떠날 때 회원 중 한 명이 다음 글귀가 적인 판을 들고 있었다. 풀처 자매님 영원히 기억할게요. 풀처 자매는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저는 그보다 오랫동안 기억할게요. 케임브리지 제일와드. 저녁 6시에 선교부 배는 선머빌 15번가에 섰다. 그리고 풀처 자매와 그녀의 새로운 동반자 캐롤 핑그리 자매를 내려주었다. 핑그리 자매는 몬테나에서 온 모태 신앙의 선교사로 첫 봉사 지역인 케임브리지 제일와드에서 4개월을 보냈다. 선임 동반자로 봉사하게 될 풀처 자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학생 시절에 교회로 들어왔다. 풀처 자매는 앞으로 숙소로 지내게 될 많이 낡은 3층 아파트에 짐을 풀고는 저녁에 약속이 있는지 물었다. 핑그리 자매는 아니요. 실제로 구도자도 2명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로지라는 소녀를 가르치는데 19세로 에버렛 어딘가에 살고 있죠. 로지는 하버드 스퀘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케임브리지 예배당에서 로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른 한 명은 라지브인데 길 모퉁이에서 가게를 운영하죠. 그는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지만 일요일마다 일을 해야 해요. 일이 바쁘지 않을 때를 골라 가게를 방문해 만나죠. 풀처 자매는 다른 질문을 했다. 회원들은 어때요? 회원들과 자주 일했나요? 핑그리 자매는 골똘히 생각하며 답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큰 와드인데 아주 강한 와드예요. 굳이 말하자면 회원으로 있기에는 아주 좋은 와드예요. 하지만 선교 사업은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구도자를 겨우 찾아 교회로 데려와도 그 누구도 먼저 와서 반겨주지는 않죠. 회원끼리는 매우 친절한데 선교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회원을 알아가며 풀처 자매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 주에 다른 약속이 있는지 물었다. 핑그리 자매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번 주에도 없고요. 다음 주에도 없어요. 아무 약속도 없죠. 하지만 이 지역이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다가구 주택들이 있어 신발 밑창을 갈기 전에 아주 많은 집들의 초인종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가가오 전도를 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잘 기록해 두었고요. 풀처 자매는 이렇게 제안했다. 몇몇 회원들을 방문해 보죠. 혹시 친해진 회원들이 있나요? 감독님과 자매님은 아주 좋은 분들이세요. 벨몬트에 사시죠.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도 거의 1시간이나 걸려요. 그만한 가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좋은 분들이시겠죠. 그러면 최근에 와드로 이사를 오신 분들은 없나요? 핑그리 자매가 대답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저도 이곳에 있은 지는 3개월밖에 안 됐고 모든 분이 낯설죠. 보행 감독님 가족들을 방문하는 건 어때요? 몇 개월 전 그린필드에서 봉사할 때 좀 오랫동안 그곳에 계셨던 회원 한 분하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르치도록 소개해 주실 분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분은 그러고 싶다고 하시면서 사실 이른 시기에 많은 분에게 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권유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시면서 이미 그렇게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는 이미 다 물어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같은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오셨고 같은 회사에서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일해 오셨으며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모든 분에게 권유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우리는 그 당시 지부 회원들에게서 아주 적은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경험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소개는 새로운 분들이 해주신 거였어요.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나 그 지역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말이죠. 그분은 선교 사업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죠. 저는 선교사로서 언제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면 일정 %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즉 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권유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건 회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 지역의 새로운 분들은 처음 만나는 새로운 분들이 그만큼 더 많은 거죠. 여러 해 동안 같은 곳에서 살아오며 일했던 분들에게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미 물어보았을 것이고 새로 만나는 사람도 더 적죠. 핑그리 자매는 선교 책임자인 헤일즈 형제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헤일즈 형제는 두 가족을 추천했다. 잭슨 가족과 뮤어스 가족이었다. 두 가족 모두 최근에 이와드로 이사온 가족이었다. 제니퍼와 조 잭슨. 핑그리 자매는 잭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해도 괜찮은지 물었다. 7시 30분에 그들은 MIT 캠퍼스 내에 있는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자매 선교사들은 잭슨 가족이 평생 교회 회원이었으며 보스턴에 온 것은 잭슨 형제가 항공우주공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내 제니퍼는 투자 분석가였다. 잭슨 가족에게 영적 생각을 나누는 것은 핑그리 자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래도 핑그리 자매가 그 와드에서는 고참이었기 때문이었다. 즐거운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눈 후에 핑그리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많은 시간을 빼앗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두 분께 영적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핑그리 자매는 경전을 가방에서 꺼낸 후 교리와 성약 88편 81절을 펴서는 크게 읽었다.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핑그리 자매는 질문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에 제 형제가 대답했다. 다소 명확한 구절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경고를 받았고 즉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죠. 지금 두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나요? 제니퍼가 끼어들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느라 정말로 바빴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귈 틈도 아직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부부 둘 다 선교 사업도 했고 또한 회원 선교 사업에 힘도 믿고 있죠. 정리가 되는 대로 곧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저희에게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핑그리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끝을 맺었다. 저희는 정말로 두 분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나눌 누군가를 찾을 수 있으면 해요. 우리는 정말로 두 분이 그렇게 해서 가르칠 때 함께 돕고 싶습니다. 자매들은 떠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형제는 감사를 표하고 자매들도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자매 선교사들이 문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제 형제는 자매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움을 제안했다. 구도자들이 교회로 온다면 정말로 그분들과 함께 우정 증진을 하고 싶어요. 두 자매 선교사는 선머빌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갔다. 그때 핑그리 자매가 말했다. 두 분은 정말로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형제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구도자가 교회에 온다는 걸 그분께 알려야 하는 게 왜 우리의 책임일까요? 사실 교회 모임을 둘러보며 새로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우정 증진을 하는 건 교회 회원들의 책임인데도 말이죠. 회원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후 자매 선교사들은 주제를 바꾸어 다음 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숙소인 아파트에는 9시 30분 바로 전에 도착했다. 풀처 자매는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헤일즈 형제님이 제안해 주신 다른 가족, 즉 뮤어스 가족과 방문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진과 존 뮤어스.
자매 선교사들은 선머빌에서 온종일 가가오 전도를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저녁은 아파트에서 스파게티로 간단히 해결한 후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해 벨몬트에 있는 뮤어스 가족의 아파트로 가려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핑그리 자매가 약간 투정을 부리듯 말했다. 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버스를 기다리고 또 이동하는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풀처 자매는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선교부에 차가 아예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용차를 타고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버스를 타고 갈 때 좋은 점은 바로 그 이동 시간 동안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가가오 전도 때처럼 우리 앞에서 쿵하고 닫힐 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같이 말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바로 그 옆에 앉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죠. 핑그리 자매도 그 말에 동의했다. 자매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버스가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어떻고요? 그런 경우를 위해 차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이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야 한다면 저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 사업에 희생하는 만큼 그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희생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더 큰 헌신을 하게 되죠. 몇몇 회원이 선교 사업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교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조셉 스미스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없다고 말이죠. 바로 그때 28번 버스가 도착했고 풀처 자매 선교사의 제안대로 두 선교사는 2명의 다른 승객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매 선교사들은 8시가 되기 바로 전에 뮤어스 가족 집에 도착했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 부부가 보스턴에 온 이유는 형제인 존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였다. 아내인 지는 2살 난 딸 앨리슨을 돌보는 전업주부였다. 이번에는 풀처 자매가 토론을 인도했다. 우선 자신들을 소개하고 나서 풀처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뉴잉글랜드에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어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 정말로 부자가 되어 온종일 거리를 걸어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100짜리 지폐를 주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복음은 이 모든 사람을 $100짜리 지폐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존이 이에 답했다.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스페인에서 선교 사업을 했죠. 제 삶에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영을 느꼈죠. 맞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행복이 결코 사라질 필요는 없죠. 복음을 나눌 때 그런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나누기만 한다면 영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분에게 교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했을 때 관심이 없다고 거절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분들에게 $100 지폐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제안한 건데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분에게 그걸 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절을 한다 해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하고 언제나 소망하죠. 그분들은 언젠가는 그 느낌을 기억할 것이고 또한 그 느낌이 저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풀처 자매는 진 자매를 바라보며 웃음을 보였다. 마치 말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듯 했다. 그러자 진 자매가 이렇게 답했다. 저는 선교 사업도 해보지 않았고 또 학교 생활도 비와 이유에서 했죠. 그래서 선교사 경험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자매님 말을 들으니 정말로 흥분이 되네요. 풀처 자매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지금 제 삶에 찾아든 사랑은 정말로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훌륭한 회원들에게 배울 수 있게 되어 정말로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분은 두 분의 이름을 알고 또한 그분은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행복이라는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죠. 말을 마친 후 풀처 자매는 일어나서 진 자매와 아기 앨리슨을 꼭 껴안아 준 다음 존 형제와는 악수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주님의 축복이 이 집에 임하도록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존 형제는 핑그리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핑그리 자매가 기도 드릴 때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다. 핑그리 자매는 기도를 마친 후 이렇게 사과했다. 죄송해요. 두 분의 집에서 너무나도 강한 사랑의 영을 느꼈어요. 아기 앨리스는 이 집에서 성장할 수 있으니 정말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두 자매 선교사가 뮤어스 아파트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올 때 존이 그들을 뒤쫓아왔다. 차 있으세요? 제가 태워다 드려도 될까요? 풀처 자매가 대답했다. 아니요. 선머빌 지역에서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로 왔습니다. 태워주시는 건 정말 고맙지만 형제님은 가족과 함께 집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진과 앨리슨도 선머빌까지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올게요. 케임브리지 제일와드에서의 첫 번째 일요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풀처 자매와 핑그리 자매 간의 첫 번째 마찰이 수면 위로 드러난 첫날이기도 했다. 성찬식은 이른 아침인 8시에 시작했다. 네 와드가 그 예배당을 함께 쓰기 때문이었다. 풀처 자매는 교회에 30분 일찍 도착하기 위해 숙소에서 7시에 나가길 원했다. 그런데 풀처 자매가 나갈 준비가 된 그 순간에 핑그리 자매는 드라이어로 아직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핑그리 자매가 불평했다. 거기 끝에서 기다리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거예요. 저라면 여기서 다른 거라도 하겠어요. 교회 모임 시작 전 시간이 선교사가 보내는 한 주 가운데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더 많은 회원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분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할 때 영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성찬식. 자매 선교사들이 7시 45분에 도착했을 때 예배당에는 이미 30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핑그리 자매는 늘 앉던 자리로 향했다. 반면 풀처 자매는 2명의 작은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를 반대편에서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곧바로 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풀처 자매예요. 아기가 참 귀엽네요. 아기와 모임 동안 친해질 수 있도록 두 분 옆에 같이 앉아 있어도 될까요? 팔미자노 자매는 2년 전에 남편과 함께 교회에 들어온 자매였다. 팔미자노 자매는 의자에서 기저귀 가방을 치웠다. 풀처 자매는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는 동반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 다른 쪽으로 갔다. 핑그리 자매님, 팔미자노 자매님 가족을 아시나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로 귀여워요. 오늘 아침에 같이 앉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핑그리 자매가 답했다. 핑그리 자매는 경전을 폈고 풀처 자매는 그 사이에 팔미자노 자매에게 여러 질문을 퍼부었다. 어디 사시나요? 매드포드에서 성장했나요? 부모님은 아직도 거기서 사시나요? 형제나 자매는 있으신가요? 이탈리아 출신 가족은 대가족에 서로 가깝기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두 분 가족도 그렇나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 보행 감독이 연단에 섰을 때에도 풀처 자매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질문이 많았다. 보행 감독은 광고 후에 풀처 자매와 새로 온 브라이언 존스 장로에게 잠깐 일어나도록 부탁했다. 장로들은 늦게 도착했는데 대개 케임브리지 제일와드를 참석하는 성교부 회장 보조들과 함께 예배당 맞은편에 앉았다. 그날은 금식 간증주였다. 보행 감독은 간증을 전한 후에 간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연단에 나와서 간증을 전하도록 권유했다. 젊은 아버지가 와드 회원들이 자신의 아기를 위해 기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풀처 자매는 연단으로 걸어갔다. 저는 수잔 풀처 자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빼앗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 3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분이 저의 구주라는 점을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후기 성도 교회 모임에 데리고 갔을 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분의 복음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울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쉽게 시작되었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영을 느끼게 해주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더 많은 기회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사랑할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고 이렇게 제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에게서 배울 수 있어 무척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지니고 계신 아주 강한 사랑을 저는 이미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여러분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선교사를 위해 해주시는 여러분의 놀라운 도움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사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복음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모임 후에 몇몇 회원이 풀처 자매에게 모여 간증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와드에 온 그녀를 환영했다. 풀처 자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넨 사람은 존스 장로의 선임 동반자인 테리 장로였다. 자매님의 낙관주의가 정말로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 와드에 3개월 있었죠. 회원들은 정말로 음식을 잘 대접해 주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받은 도움은 그게 전부였어요. 모든 분이 이곳에서는 자신의 가족과 경력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풀처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회원들의 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원들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나요? 그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내나요? 아니면 이동되기만을 바라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는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교회에 오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몰몬경을 읽을 때 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회원이라고 굳이 다를까요? 장로님은 회원들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이 사업으로 인도해야 하죠. 주일학교 예배실을 나오자 핑그리 자매는 복음 원리반으로 향했다. 하지만 풀처 자매는 와드 서기에게 다가가서는 현재의 와드 익명록 4번 한 부를 부탁했다. 그리고는 핑그리 자매가 막 교실에 들어가려 할 때 달려가 핑그리 자매를 잡았다. 핑그리 자매님, 복음 원리반이 아닌 복음 교리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복음 교리반은 어디서 하죠? 핑그리 자매는 동반자가 자기 뜻대로 하려는 듯한 태도에 약간 화가 난 듯 대꾸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 원리반에 참석했어요. 복음 원리반에 누가 참석하죠? 교사와 와드 선교 책임자, 그리고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매님은 그냥 거기 앉아서 장로님들이 자매님의 예쁜 다리만 그냥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반에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더 많은 회원을 알 수 있도록 복음 교리반에 참석하도록 하죠. 공과 내용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관한 것이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공과 끝에 풀처 자매는 손을 들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껏 토론한 내용에 관해 제 생각을 좀 발표하고 싶은데요. 저는 침례교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의 두 요소, 행함과 믿음 중 믿음을 열렬히 믿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느낌이 들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행하는 것, 즉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돕고 부름에서 봉사하는 것 등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구절의 두 요소 중 하나인 행함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전 머리글을 보면 두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함에 좀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이 구절의 두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제 간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이니까요. 상호부조의 휴식 시간 동안 풀처 자매와 핑그리 자매는 일부 회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는 상호부조회실로 갔다. 상호부조회실에서 풀처 자매는 재빨리 보웬 감독의 자매에게 다가갔다. 보웬 자매님, 제가 자매님 옆에 앉아도 될까요? 자매님들을 알고 싶거든요. 와드 익명록이 여기 제게 있는데 회원 한 분이 교실에서 말을 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이 익명록에서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누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익명록에 기록을 약간 하도록 할게요. 선교협의 모임, 헤일즈 형제는 교회 모임 후에 선교 모임을 했는데 그동안 그의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헤일즈 형제는 여느 때처럼 평소에 묻는 질문인 구도자, 현황에 대한 질문으로 모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장로나 자매 선교사 모두에게 진지하게 발전하는 구도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회원들과 교환을 계획할 필요도 없었다. 풀처 자매는 손을 들고 말했다. 헤일즈 형제님, 서로 협의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는데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가족들에게 빨리 가길 원하신다는 걸 알지만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함께 논의할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할 질문들은 다 드렸는데요. 자매님이 함께 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더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제 온 영혼이 기뻐요. 조셉 스미스는 어떤 점에서 더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는가? 증인이 3사람 이상 생겼다는 것이 왜 조셉에게 그렇게 위안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새 증인은 금판을 보았음을 증언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교리와 성약 17편 5절 새 증인의 증언을 발표했으며 이 증언은 1830년 이래 출판된 모든 물문경에 수록되었다. 나중에 이 3사람은 모두 개인적인 배도로 교회에서 파문되었다. 후에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는 교회에서 재침례를 받았으나 데이비드 휘트먼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한 학생에게 제1회장단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새 증인은 물문경에 대한 증언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희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와 조셉을 떠나 있던 시기에도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를 굳게 주장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증언에 더 큰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선지자 조셉의 사명에 대한 지속적인 간증 리아오나 2003년 11월호 90조 새 증인이 교회에서 파문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간증을 굳게 주장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그들의 간증에 더 큰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또 다른 8명도 금판을 보고 증거하도록 지명받았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성도들 제안권에서 읽은 것을 바탕으로 8증인의 경험을 간략히 들려달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한 학생에게 물문경 도입부에 있는 8증인의 증언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새 증인의 경험과 8증인의 경험은 어떻게 다른가? 주님께서 새 증인과 8증인에게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혹여 새 증인이 시연을 꾸며냈다고 말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본다면 8증인이 금판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한 것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조셉 스미스가 8증인을 속이기 위해 금판을 만들어냈을 뿐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새 증인이 경험한 신성한 나타내심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칠판에 적힌 다음 원리를 언급한다. 진리에 대한 증거를 얻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책임을 진다. 학생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권한다. 교사의 간증과 경험을 나누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통찰과 이해, 해당 교리나 원리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목격했던 경험을 나눌 수도 있다.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논하는 교리 또는 원리의 참됨을 성신께서 증거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물문경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다른 이들에게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전하기 위해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도록 학생들을 독려한다. 학생들에게 성도들 제안권 제8에서 9장을 읽고 다음 수업을 준비해 오라고 권유한다. 풀처 자매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에는 도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 제가 이 도표를 그렸어요. 이 왼쪽 난에는 와드 회원들의 이름을 써놓았죠. 그리고 오른쪽 난에는 회원들의 직업이나 출신 또는 와드에서 수행하는 부름 등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적어놓고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아주 잘 회원들에 대해 알고 싶거든요. 오늘 와드 회원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좀 살펴보고 앞으로 약 2주 동안 살펴본다면 저희 모두가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헤일즈 형제는 풀처 자매의 명단을 위에서부터 살펴보면서 정보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하지만 헤일즈 형제도 그 와드에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그가 잘 알지 못하는 회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테리 장로와 핑그리 자매도 헤일즈 형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도 몰랐다. 그날 회원 명단 살펴보는 것이 끝났을 때 풀처 자매는 헤일즈 형제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회원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3주 후에 여러분의 회원들을 아십시오라는 시험을 치르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형제님이 명단에서 무작위로 10명의 회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 있던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형제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맞힌 게 60%보다 낮으면 저희가 형제님 가족 전체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60% 이상 맞히면 형제님이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 거예요. 헤일즈 형제는 제게는 위험하지 않은 게임 같군요. 하고 말한 후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장로들과 함께 하버드 스퀘어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갈 때 테리 장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질문했다. 자매님은 정말로 우리가 3주 만에 이 모든 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누군가를 알려고 말을 하려고 하면 말할 거리가 금세 다 떨어지던데요. 풀처 자매가 대답했다. 장로님, 저는 그 일이 실제로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분들에 관한 질문을 하면 돼요. 모든 이에게 흥미로운 대화를 이끄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분들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데는 대학 교육도 필요 없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일 필요도 없죠. 그냥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해 알고 싶기만 하면 되죠. 헤일즈 형제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선교사 전원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 헤일즈 형제는 그 후 여러분의 회원들을 아십시오 시험을 그 와드로 이동해 오는 선교사들이 모두 거쳐야 하는 통과 이래로 만들었다. 물론 그 보상과 벌칙도 포함해서 말이다. 새로운 전도 전략. 그 다음 주 동안 자매 선교사들은 전도 전략을 수정했다. 핑그리 자매와 이전 동반자가 해왔던 방식으로 선머빌 지역에 집중하는 대신 풀처 자매는 벨몬트와 알링턴 지역에 집중하기를 선호했다. 선머빌에서 가가오 전도를 할 때는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집에 두세 가정이 함께 사는 밀집된 지역이어서 집 사이를 걸어 이동하는 데에도 시간을 덜 낭비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풀처 자매는 어쨌든 낮 동안 하는 가가오 전도는 별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많은 회원이 사는 벨몬트와 알링턴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더 좋은 방법이었고, 회원들이 사는 동네에서 가가오 전도를 하다 보면 낮 동안 회원 집에 잠깐 들러 댁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축복과 함께 짧은 영적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자매들이 그렇게 방문하면서 취한 전략은 바로 존과 진 뮤어스 가족을 방문했을 때 취했던 전략과 비슷했다. 잠깐 방문할 수 있는지 미리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방문한 후에는 간증과 축복 기도를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기는 것이었다. 그 주 동안 그들은 12회원의 집을 방문했고 낮에는 주로 자매들을 만났으며 저녁 시간에는 부부를 같이 만났다. 벨몬트에서 새로운 구도자 2명도 찾았다. 한 명은 프랜시스 파나지안으로 남편을 사별한 분이었다. 자매 선교사들은 그분을 버스에서 만났다. 다른 한 분은 줄리아 디펜더퍼로 회원이 소개한 분이었다. 둘 다 6주 후에 침례를 받았다. 그 다음 일요일에 있었던 선교협의 모임은 전보다 더 활기찼다. 헤일즈 형제는 풀처 자매가 만든 표에 있는 회원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회원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풀처 자매가 제안했다.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는데요. 숙소에 있던 오래된 약속 명부책을 살펴보았는데 선교사 식사를 제공하는 가족은 10가족 정도가 되더군요. 여기에 그분들의 성함들을 적어 놓았어요. 테리 장로님 명단이 맞는 것 같나요? 테리 장로가 맞다고 했다. 1학년 경제학 수업에서 배운 오래된 80대 20법칙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죠. 90% 정도의 식사를 10%에 해당하는 회원분들이 제공하시니까요. 풀처 자매는 말을 이었다. 지금은 그 가족분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 해주시는 일에는 정말로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들 명단을 보면 대부분은 같은 장소에서 꽤 오랫동안 일하고 거주하셨던 분들이에요. 핑그리 자매님에게는 제가 생각하는 이론을 설명해 주긴 했는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이 이 지역의 새로운 분들이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헤일즈 형제님, 이 선교사 식사 계획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상호부조회에서 전달하여 계획표를 작성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죠. 자매님,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게 생각이 있는데요. 이 계획표를 전달할 때 주로 참여하지 않는 회원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 식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자매님을 와드 선교사로 불러 그분에게 그 임무를 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특히 새로 오신 회원들이나 저활동 회원들의 집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저활동 회원 중에도 몇몇 분들은 기쁘게 식사 초대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거든요. 구도자들이 얼마나 쉽게 소개를 해주는지 잘 아시잖아요. 일부 저활동 회원분들도 실제로 좋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활동 회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죠. 헤일즈 형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데에 동의했고 그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소개 시작. 9월 25일 월요일에 존 뮤어스 형제가 자매 선교사들의 숙소인 아파트에 전화를 했는데 매우 상기된 목소리였다. 풀처 자매님, 아마 못 믿으실 거예요. 어제 성찬식에 앉아있을 때 집에 가면 학교 친구인 칩혹씨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와 관련해서 그 친구를 떠올려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그 영감을 따랐어요. 그 친구에게 자매님과 핑그리 자매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여섯 토론 지금은 네 토론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그 여섯 토론을 다 들어보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주 금요일 밤에 혹시 이곳으로 와서 첫 번째 토론을 가르칠 시간이 되시나요? 다음 주 금요일 칩과의 토론은 매우 잘 되었다. 칩은 물문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기로 했으며 다음 6주 동안 일요일 오후마다 만나기로 했다. 자매 선교사들은 칩이 떠난 후에 잠깐 뮤어스 가족 아파트에 머물렀다. 진 뮤어스가 말했다. 정말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토론을 준비하는 한 주 내내 집에도 특별한 영이 함께했어요. 풀처 자매는 뮤어스 가족집 현관으로 향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다음 주 일요일은 금식 간증주인데요. 여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해 간증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다른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존 형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일요일에 첫 번째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다. 지난주에 성찬식에 앉아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마음속으로 집에 가면 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문 교회에 대해 배워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게 제게는 꽤 놀라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와 그냥 아는 사이였고 물문이라고 하면 그 친구와 연관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에 대해 잘 알던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친구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 영감을 따라 전화했습니다. 저는 제가 후기정도 교회 회원이고 교회가 언제나 제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늦기 전에 집에 초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약간 설명해 주고 싶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여러 해 동안 물문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했다고 답하면서 제가 물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물어보기가 겸연쩍고 제가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알기에 물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와드에서 봉사하는 훌륭한 자매 선교사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소개하도록 마련된 여섯 토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곧 바로 여섯 토론을 다 듣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풀처 자매님 그리고 핑그리 자매님과 함께 토론을 가르쳤을 때
저희 집에 임했던 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칠 때 복음을 통해 임하게 되는 평안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안한 느낌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교사 영의 확산. 2주 후에 존 뮤어스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도서관 계단에서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후기 성도이자 학교 친구인 게리 크리텐든이 그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칩 혹시와 선교사님들과 공부했던 것에 대해 간증했던 거 기억나지? 내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 존 뮤어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한 친구에게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 배우고 싶은지 물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친구였는데 말이야. 회개해야 할 것이 많거든.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내가 칩에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그 영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아주 신나는 경험이 될 거야. 그 주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다른 후기 성도 학생인 마브 슬로바체크가 학교 친구 중 한 명에게 선교사 토론을 듣도록 권유했고 그 친구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풀처 자매는 그 친구들에게 첫 번째 토론을 가르치면서 끝에 그들에게 각각 이렇게 부탁했다. 다음 금식 간증주에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물었던 것과 그게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증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와드의 많은 회원이 사람들에게 권유하길 원하지만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형제님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드 회원들을 사랑하시지 않나요? 핑그리 자매님과 제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큰 행운이에요. 11월 금식 간증주에 게리 크리텐든과 마브 슬로바체크 둘 다 풀처 자매가 제안했듯이 간증을 전했다. 와드의 다른 자매 3명도 또한 알고 있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최근에 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중 한 자매는 풀처 자매가 자기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 했던 말에서 큰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풀처 자매는 많은 회원이 누가 교회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때 자주 그들의 외향이나 현재의 가치관 또는 눈에 보이는 생활 방식에 따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하더군요. 자매님은 누가 관심이 있을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누가 복음에 관심이 있을지를 섣불리 판단하면서 그런 실수를 매번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 여성은 제가 몰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보스턴 지역에 몰몬이 많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와드가 우리에게는 아주 큰 확대 가족과 같다고 말해주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일요일 모임에 와서 교회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늘 알아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종교에 관심 있는 분을 뽑으라고 제게했다면 그분은 절대 뽑지 않을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한 후 풀처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외양과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서는 복음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기에 그런 판단 없이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들 스스로 예 또는 아니요를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것, 즉 그들 대신 우리가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결정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드에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음 목요일 아침에 풀처 자매는 아침 전도 시간 중 1시간을 내서 지난 일요일에 간증을 전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자고 핑그리 자매에게 제안했다. 그 모임에서 영이 정말로 강하게 임하지 않았나요? 우리 삶에 큰 감동을 전해주는 일을 해주신 분들에게 때로는 충분히 감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핑그리 자매가 질문했다. 선교부 회장님이 전도 시간에 이 일을 하게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더구나 저는 어떤 분이 뭘 말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는 걸 승인하시리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승인하시면 도널드 회장님도 승인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가가오 전도를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더 많은 구도자를 찾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모임 동안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명단을 나눠서 반씩 감사 편지를 쓰면 될 거예요. 초등회에서 봉사하며 11월 어느 아침 동반자 모임이 끝날 즈음 핑그리 자매는 풀처 자매가 초등회 반주자인 린다 허피 자매에게 전화하는 걸 듣게 되었다. 풀처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허피 자매님, 작은 추수감사절 선물을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자매님과 컬터 형제님 초등회 피아노 반주자 이상호부 조회와 신권회에 이번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초등회에서 핑그리 자매와 제가 음악 순서를 진행해도 될까요? 두 분은 매주 많은 희생을 치르시잖아요. 한번 휴식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린다 자매는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그 제안을 행복하게 받아들였다. 핑그리 자매가 말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앉아서 노래를 연주할 만큼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2년 동안 피아노에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 이런. 풀처 자매가 사과했다. 전에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해서 저는 지휘를 하고 자매님이 반주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제가 보엔 자매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번 주 중에 저녁 식사 차리는 것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자매님이 거기서 초등회 노래 피아노 연주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 그런데 큰일이네요. 지금에서야 생각이 났는데 저는 초등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아는 초등회 노래가 하나도 없네요. 미리 생각했어야 했는데 오늘 허피 자매님의 어린이 노래책을 빌려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낭패를 당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일요일 초등회에서 풀처 자매는 노래하는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인했다. 아시겠지만 저는 몇 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고 초등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초등회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은 허피 자매님과 커틀러 형제님이 여러분에게 초등회 노래를 가르쳐 주셨겠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우리를 가르쳐 줄래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노래를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불러야 해요. 여러분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최대한 집중해서 듣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노래를 다시 여러분에게 부르도록 하겠고 여러분은 제가 가사를 제대로 불렀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부르면 다시 노래를 제게 불러주세요. 제가 배우는데 약간 느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대로 불렀다면 여기 표에 표시를 할게요. 이 노래 세 곡을 올바르게 부르도록 가르쳐준다면 핑그리 자매님과 제가 직접 구운 이 쿠키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되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초등회 아이들은 가사를 풀처 자매에게 정말로 잘 가르쳐 주었다. 월계반과 제사 정원의 공가.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월계반 고문인 애니 존스는 자매 선교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사를 마쳤을 때 풀처 자매는 이렇게 제안했다. 자매님, 혹시 선교사업이나 선교사업을 나가는 것에 대해 청녀들에게 공가를 하시게 되면 핑그리 자매님과 제가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만 주세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애니 자매는 이렇게 답했다. 오, 그거 정말로 좋은데요. 사실은 두 분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다음 주 일요일 선교협의 모임에서 풀처 자매는 월계반에서 하려고 계획한 일들을 헤일즈 형제에게 이야기했고 장로들도 제사 정원의 모임에서 같은 공가를 할 수 있을지 제안했다. 장로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정원의 고문과 함께 준비했다. 다음 주 일요일 각 청남들이 장로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하게 한 후 제사 정원의 고문은 시간을 테리 장로에게 주었다. 테리 장로는 소개하는 동안 청남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칠판에 이름을 적어 놓았다. 그 후 테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 사업이 어떨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에게 네 번째 토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구도자들이 많지 않아서 여기 계신 니콜스 장로님은 그 토론을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장로님에게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도자라 생각하면서 장로님이 가르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계반에서는 풀처자매가 다른 방식으로 공가를 시작했다. 저는 여러분 나이대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음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낸시 비트너라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몰몬이었죠. 대학교는 서로 다른 대학교에 다녔는데 하루는 비트너가 전화를 해서는 나를 보기 위해 차를 몰고서 집에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지요. 가끔은 그때 친구가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훌륭한 선교 사업도 나오지 못했겠죠. 저는 수지 자매님, 크리스틴 자매님, 로빈 자매님 모두 학교에서 알고 지내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친구 낸시 비트너가 제게 했던 것처럼 방법을 강구해 친구 중 한 명을 교회에 데려온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을 영원히 축복할 것입니다. 풀처 자매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며 생각을 모았으면 하는 한 가지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연로하신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프랜시스 파나지안이라는 분이에요. 그분께 토론을 가르치고 있죠. 그분은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드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죠. 혹시 청녀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성탄절 트리를 구해서 약간 장식을 만들고 이 할머니 아파트에 가서 같이 장식을 하면 어떨까요? 청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풀처 자매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여기에는 3명만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봉사활동에 친구 한 명을 초대하여 같이 한다면 친구들이 성탄절을 더 즐겁게 보내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곳에 같이 있겠지만 데려온 친구를 개종시킨다거나 다른 걸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친구가 되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문인 애니 존스는 풀처 자매의 생각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동의했고 청녀도 모두 그 계획에 동의했다. 애니는 장식을 만들기 위해 청녀들과 자매 선교사들을 다음 주 화요일에 자기 집에 초대하여 상호양상회를 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통보이기는 하지만 활동에 친구 한 명씩을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녀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화요일이 되자 청녀들은 친구들을 존스 자매님의 집에 초대했고 거기서 풀처 자매 그리고 핑그리 자매와 함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며 팝콘을 실로 엮어 장식을 만들고 또 장식에 쓸 종이를 잘랐다. 다음 주 토요일에 애니 존스는 트리를 가져왔고 파나지안 할머니는 월계반 아이들과 그 친구들이 방문하여 함께한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장식을 마쳤을 때 핑그리 자매는 피아노 앞에 앉았고 청녀들은 성탄절 캐럴을 불렀다. 떠날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이 할머니와 포옹을 했고 비회원이었던 친구들은 다음 해에도 다시 와서 이렇게 파티를 해도 괜찮은지 할머니에게 물었다. 프랜시스도 좋다고 했다. 다음날 교회에서 월계반 청년 나탈리 보에는 자매 선교사들에게 달려갔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제 저와 함께 왔던 친구 가일 기억하세요? 집에 차를 타고 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는 교회에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정말로 재미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도 돼. 그러자 가일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직 그럴 준비는 안 됐어. 다시 제가 얘기했죠. 어제 같이 있었던 풀처 자매님과 핑그리 자매님 기억나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에 대해 약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교회가 좋으면 우리랑 같이 교회에 참석하면 되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건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가일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언제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풀처 자매와 핑그리 자매는 가르치는 사람 중에 15명의 발전하는 구도자들이 있었다. 그중 10명은 와드 회원들이 소개해준 사람들이었다. 그중 3명, 즉 프랜시스 파나지안과 줄리아 디펜더퍼, 치폭씨는 이미 침례를 받았고 다른 6명은 침례 날짜를 정했다. 감독은 자매 선교사들의 일정이 꽉 차서 구도자를 한 주에 한 번 이상 보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되자 가르치는 것을 돕도록 2명의 자매를 와드 선교사로 부름을 주었다. 1월 초 금식 간증주에 직장 동료를 자매 선교사들에게 소개했던 회원 중 한 명인 리차드 앤더슨 형제가 흥미로운 간증을 전했다. 그날 선교 사업과 관련된 5개의 간증 중 하나였다. 약 한 달 전에 가끔 교회에 관심을 보이던 직장 동료에게 자매 선교사들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래서 자매 선교사들이 그 친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토론이 끝날 때 자매 선교사들은 다시 와서 다른 토론을 해도 괜찮을지 물었는데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지 몰몬들이 믿고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뿐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저를 도와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물론 저는 실망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사람들에게 권유한 후에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할 경우 관계가 그 후로 어색해진다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가 제 사무실에 와서는 제가 믿는 바를 함께 나누기 위해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가며 생각해준 사람은 없었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실제로 그 친구와의 우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기보다는 우리의 우정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분이 축복해 주신다는 간증을 진실로 갖게 되었습니다. 풀처 자매의 해임과 전성기의 끝, 새해 첫 몇 개월 동안 더 많은 회원이 복음을 나누는 경험을 하고 또한 풀처 자매와 핑그리 자매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준 회원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에 대해 계속 간증을 전하도록 권유함에 따라 선교 사업은 모든 금식 간증주의 주제가 되었다. 10월과 3월 사이에 회원들이 선교사들에게 35명을 소개해 주었고 이 중 14명이 침례를 받았다. 3월에 풀처 자매는 선교 사업에서 명예롭게 해임되었으며 자매 선교사 수가 충분하지 않아 2명의 장로가 자매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케임브리지에 오게 되었다. 핑그리 자매는 펄 리버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그달 말에 도널드슨 회장이 핑그리 자매에게 전화를 했다. 케임브리지 제로아드 장로 중 한 명이 보낸 보고서를 읽던 중인데 매우 실망해 있는 것 같군요. 장로님들이 회원들이 그렇게 선교 사업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자매님과 풀처 자매님이 했던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마법과 같던 몇 개월 동안 케임브리지에서 자매님들이 하신 일들에 대해 다음번 지역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터득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에게 적어도 자매님들이 정말 잘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핑그리 자매가 대답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 와드에서 잘 되었던 일들을 다른 단위 조직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때 배운 몇몇 교훈들은 일반적이고 또한 모든 선교사가 어느 곳에서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배워야 했던 그 교훈들을 심어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